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력과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좀 쪼개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완성을 못하고 그건 다 체력 싸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도대체 얼만큼 나오느냐를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용어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뭐 경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임장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자. 남의 말 절대 믿지 말자. 인생이 조금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절실함이 조금 사라져요. 그 절실함 대신 내가 무엇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사명이 생겼더라고요. 저같이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도와야겠다. 작가님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만일에 1,000만 원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조금 많이 하시는데요. 공간 임대와 공간 대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 임대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 공간 대여는 내 공간을 빌려주는 그 사무실로 쓰거나 파티룸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총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이 안 들어요. 그 1,000만 원이 안 든다는 거는 500만 원의 그 보증금을 주고요. 나머지는 한 200~3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려주는 거를 그냥 내가 어디다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공간 임대는 에어비앤비나 그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가 있고요. 공간 대여는 말 그대로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게스트들이 찾아요. 네. 물론 잘 좀 꾸며놓고 홍보도 조금 해야겠죠. 내 블로그로 홍보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수익률을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순수익 뭐 월세 내고 뭐 다 내고 나도 한 70~80 정도 남는다.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에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간에 청소하러 갈 때 그거밖에 드는 게 없어서 되게 괜찮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실 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도대체 얼만큼 나오느냐를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일단 가봐요. 제가 공간 대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네, 공간 임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서 직접 제가 경험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괜찮겠구나. 제가 무인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무인 카페 운영할 때도 그 하기 전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온종일 가서 그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도대체 유동인구가 얼마큼 있느냐, 주변에 카페가 혹시 몇 개나 있는가, 그거를 다 보고 했더니 저는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짧은 기간에 삶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50대다 보니까 도구 사용이 어려웠어요. 무얼 하려고 하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네, 녹화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강의 녹화본이 있다 그러면 몇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알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거든요. 또 알려달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적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요. 적은 다음에 안 알려줘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나 사업 실패 사례도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많죠. 저는 이제 특히 부동산 실패 사례가 많아요. 그 부동산을 지인 말만 듣고 산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그곳이 나중에 보니까 막 산 밑에 있다던가 제가 현장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P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을 주고 팔아서 제가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돈을 내주면서까지 판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지금은 제가 철저하게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인데 신문도 읽고 뭐 뉴스도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걸 하지 않았죠. 누가 뭐 샀다? 그럼 나도 가서 사고
누가 뭘 했다? 그럼 나도 가서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늦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급함이 있어서 내려가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해서 그때 팔고 해서 제가 팔면 그 다음에 오른다? 이런 말 있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는 따로 극복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1억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억이란 돈을 제가 있는 돈에서 내준 게 아니라 대출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해를 보면서 대출이 생겼잖아요. 그거 갚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금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 갚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있으실까요? 그때 얻은 교훈은 공부를 하자. 남의 말 절대 믿지 말자라는 그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뭐 경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용어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만의 인생, 투자, 사업 원칙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시간 관리랑 체력 관리를 해요. 네, 그게 저만의 원칙이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력과 시간 관리예요.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제 근로소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좋지만 그런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시간이 정말 없는 분들이라면 그 시간을 좀 쪼개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무조건 5시에 예전에는 4시에 일어났어요. 한 3년을 4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시에 일어난과 동시에 나갑니다. 네,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1시간 이상 만보 걷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만보를 걷고 나서 저희는 이제 가다 보면 저희 무인 카페가 나와요. 네, 집 앞에 거기에 가서 청소를 또 1시간 해요. 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 하루 스케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게 없는 날은 저희 아이하고도 네, 손녀딸하고도 놀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뭐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걸 하루 전날 해요. 그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내일은 뭘 하지 하고 이제 쓰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신력이 약하다가 아니라 체력이 약해서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완성을 못하고 그건 다 체력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원칙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실행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처음에는 절실이었어요. 절실함.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인생이 조금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절실함이 조금 사라져요. 그래서 그 절실함 대신 내가 무엇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사명이 생겼더라고요. 저에게 사명은 저같이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도와야겠다. 시작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처음에 좀 두려운 분들,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알려드리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게 저의 꾸준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작가님만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블로그 글쓰기와 시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2달 반 전에 좀 다쳐서 운동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불어났어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매일 블로그 쓰기를 합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기록은요, 기억을 이겨요. 그래서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도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50대가 AI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0대 이상 된 분들은요, 디지털 도구를 다 어려워해요. 저 역시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려우니까 다 자녀에게 기대십니다. 저 역시 자녀에게 처음에는 많이 기댔었는데요. 근데 자녀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디지털 배움터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는 배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블로그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강사들이 계십니다. 그런 데 가서 저는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늦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움을 먼저 조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일상생활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나요? 일과 삶을 우리가 이런 균형을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과 삶 중에 사실은 삶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5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을 조금 챙겨놓고 일을 해야지 그 가족 일 챙기지 않고 일만 이렇게 많이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저는 일과 삶 중에 조금 삶을 좀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와 노는 거, 네, 쉬는 것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쉴 때는 좀 쉬어주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보고 누워서 좀 있는 거, 아니면 좀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수다를 떤다든가, 이런 거를 나 지금 일 안 하고 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노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거는요 정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누워서 그냥 명상을 하거나 그냥 눈을 아예 감고 있는 거, 그게 쉰다고 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또 게임을 좀 하고 다시 일을 하려고 앉으면 너무 피곤해요. 난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구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든 사업이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에게 추천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요번에 출간한 눈덩이 투자법에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그는 왜 그런 제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와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제 눈덩이 투자법 지금 잘 나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사업가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목표를 정해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도 매달 정하기도 하고요. 큰 목표를 1년짜리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 쪼개서 합니다. 제가 쫄구라는 그런 단어를 듣고요. 그때부터 쫄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그 마인드로 계속 했더니 제가 진짜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그거에 대한 교훈이 가장 큽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또 다른 무인 창업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무인 창업 중에서 무인 카페는 저희 딸 부부랑 같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나 동업을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강의도 듣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무인 아이스크림만 판매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미니 편의점이라고 할 정도로 술, 담배 빼고는 다 판매한다라는 그런 창업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사업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매년 목표가 좀 다른데 사실 올해의 목표는 이제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저 이제 몸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좀 찍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다시 몸이 조금 불어나서 다시 몸 만들기를 해서 저는 내년에 시니어 모델 그걸 하나 도전해 보고 싶어요. 모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는 이제 작가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손녀를 위해서 동화 작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공부도 내후년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 눈덩이 투자법 어떻게 다를까요? 말 그대로요.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은 50대 첫 시작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작했던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글쓰기 먼저 새벽 기상 먼저, 독서 먼저, 절약 먼저, 이거 먼저 시작해서 이만큼이 조금 발전이 됐다라는 게 쓰여 있다면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나, 그러면 그렇게 발전을 해서 습관을 잡고 이게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대부분 무인 창업 이야기가 있고요. 공간 임대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창업 이야기와 소자본 창업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눈덩이 투자법은 아예 시작점이 힘든 분,
제가 이제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절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말 그대로 눈덩이 효과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가속으로 내려오잖아요. 눈덩이들이. 그 눈덩이가 작은 눈덩이가 뭉쳐서 내려올 때 옆에서 눈들이 붙어요. 불 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눈들이 커지죠. 그래서 그것들의 이야기들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절약과 저축부터 크게는 사업까지 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 책이 조금 달라요. 부자 매뉴얼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부자를 꿈꾸면서 저처럼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부자라는 단어가 있고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주겠다.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오면 이대로 따라하면은 부를 이룰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 하시고요. 저를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와 같이 작가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강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동산을 저처럼 집을 월세를 주고 옮겨서 갈아타셔서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저는 부자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이 인생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에 나오는 단어로 이렇게 부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그들도 윤택한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요, 50대 분들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분들이 없는 분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제가 코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장점을 모르세요.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 내드리면 내가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노력해서 바로 본인이 콘텐츠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분들 아니면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장 하기 좋다고 봅니다. 50대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들 두려워하세요. 무언가 시작을 할 때. 왜 두려워하시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50대, 60대, 저희 커뮤니티는 60대 암 환자도 계시고요. 40대 이렇게 골수 이식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진짜 건강을 되찾고 또 책도 내시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조금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멘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의 멘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멘토가 사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분이 성정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업 멘토링 수업을 듣고 저도 제가 무엇을 콘텐츠를 내야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절약식비로 한번 내봐라. 제 블로그에 절약식비를 좀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이거 할 줄 아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이거가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껴서 쓰는 건데 이걸로 누구를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저도 의심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 시작한 게 벌써 3년 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절약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가는 길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멘토가 됐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두려움을 조금 없애고 뒤에 있는 용기를 조금 앞으로 내서 하신다면 누구든 부자 될 수 있다. 절대 늦은 나이란 없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